39.5. 와, 거의 4자네. 이야, 이런 애들이 잘 안 나오는데. 자, 여러분, 지난 시간 맹동저수지 오랜만에 찾아온 영상 잘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자, 오전부터 해서 지금 낚시를 이어가고 있고 21척 6m권으로 지금 채비를 바꿔서 4자에 육박하는 붕어를 만나고 있습니다. 맹동저수지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년간 붕어가 잘 안 나와서 제가 발길을 좀 멀리 했다가 이제 붕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옛날이랑 다르게 지금 찌 앞에 보이는 시커먼 피라미드도 많아졌고, 또 붕어들이 중층보다는 바닥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대물 떡붕어를 찾아서 채비와 수심층을 찾았더니 21척 6m권에서 큰 붕어가 입질을 해줬습니다. 사이즈가요, 제가 십수년간 맹동지 몇백 마리 붕어를 잡으면서 주종이 35, 37, 38 이랬는데 지금 붕어가 39.5, 거의 4자 육박하는 붕어가 나오고요. 야, 체구도 굉장히 높아졌고, 와,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자, 입질도 뭐 여전히 맹동지 붕어들, 이런 떡붕어들의 입질, 명확하게 한몫 찍어주는 입질은 여전하네요. 자,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지금 예전과는 다르게 피레미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목적 수심층 바닥권까지 밥을 내리려면 찌의 부력이나 떡밥도 잘 써야 됩니다. 지금 떡밥 포테이토 호감 레시피로 하고 있고요. 자, 찌는 롱 솔리드 탑 15푼짜리 굉장히 고부력의 찌입니다. 자, 연타로 떡붕어가 나오고 있는데 사이즈가 예전에 제가 잡던 그런 맹동 붕어 사이즈가 아닙니다. 와, 이런 붕어들이 여기 살고 있네요. 그 당시에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이게 크지 않았는데, 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몸집도 커지고 먹는 수심층도 깊어지고 댐처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예 삼켰죠, 밥을. 자, 제가 도착한 날이 추석 연휴 다음 날인데, 아우, 붕어가, 야, 뭐 저런 붕어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연휴 다음 날 왔는데, 추석 연휴 때 밤에 붕어 조항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꽝을 쳤으면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갔을 텐데, 좋은 붕어를 몇 마리 만나다 보니까 밤 낚시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오는 날 새벽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이 떡붕어들이, 특히나 맹동지 떡붕어들, 수온과 날씨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갑자기 비가 오거나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배수를 하거나 이러면 떡붕어의 특성상 먹이 활동을 안 하거나 아예 이 골에서 빠져버리거나 본류권으로, 지금 제가 앉은 곳이 맹동지 긴골, 첫 번째 긴골에 10번 자리에 앉았는데, 차를 대놓고 산길을 조금 내려와야 됩니다. 뭐 많이 험난하진 않지만, 근데 그렇게 내려와서 직벽에 지금 자대를 깔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필드의 매력이 굉장히 멋진 곳입니다. 마치 작은 소양호라고 불리는 그 이유가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자, 오늘 밤낚시 굉장한 녀석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히트. 자, 바닥에서
순간적으로 걸었을 때 탁 하고 후킹되는 그 맛이 모든 스포츠 중에 가장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낚시가. 아, 그건 아니지. 씨, 그건 아니지. 자, 토종붕어를 피해서 바닥에서 한 20 정도 띄워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도 떡붕어가 연타로 나오길래 이제 제가 층을 찾고 붕어 계속 나오겠구나 했더니 두 마리 딱 잡고 나서 뭐 바로 토종붕어가 다시 붙어버리니까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붕어들이 지금 라이징도 거의 없고요. 이 긴 골 안으로 탔다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비가 오면서 좀 아쉽네요. 네. 제가 노리는 큰 떡붕어들이 낱마리로만 움직이고 바닥권에서만 먹이 활동을 하는데 바닥에 내려가기만 하면은 이 토종붕어가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바닥에서 조금씩 띄워가면서 토종붕어의 입질이 없는 구간에서 떡붕어를 잡아내는 그런 낚시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바닥에서 20 정도 띄워서 떡을 잡았는데도 잡고 난 다음에 다시 토종이 또 붙어요. 이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좀 깊이 목내림이, 그러니까 밥을 크게 달거나 하면은 저렇게 목내림이 좀 깊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살짝 털어주고 당겨줘서 빨리 되돌림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예 다시 꺼내서 다시 던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좀 깊이 찌가 잠겼지만 그냥 한번 살짝 털어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되돌림으로 올라오도록. 어차피 거의 바닥권이라서요. 자, 오늘 날씨가, 제가 낚시한 그날 날씨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18척 5m권에서도 붕어가 나왔는데 도저히 안 나와서 제가 깊은 수심으로 넣었더니 지금 떡붕어가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되돌림을 보고 있고 토종붕어가 나왔는데 야, 토종이 힘 좋다. 입질도 좋고. 제가 걸자마자 토종인지 압니다. 떡붕어는요, 딱 걸었을 때 떡붕어라고 자기가 티를 냅니다. 그게 손맛으로 아는데 뭐 토종은 딱 걸자마자 토종인 거 제가 알잖아요. 근데 입질이요, 장난 아니네요. 토종이든 떡이든. 야, 떡 좀 나와라. 토종 지겹도록 나오네. 자, 제가 이날 토종만 한 30-40마리 잡은 것 같아요. 깊은 수심에서 나오니까 손맛은 좋은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은 오후에 이제 일찍 올라가서 저녁을 먹고 밤낚시를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뭐 오전부터 낮까지는 이렇다 할 손맛을 진하게 봤기 때문에 떡붕어도 만났고, 밤낚시를 위해서 오늘도 역시나 저의 최애 국밥, 민규 아빠는 한우 국밥으로 오늘 국밥을 또 맹동지에서 한번 간단하게 먹어보고요. 제가 말은 간단하게라고 하는데 저렇게 밥 넣어서 끓여 먹으면요, 간단하게가 아니라 배가 너무 부릅니다. 저 소고기의 그 어떤 질이나 양이, 그리고 맛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배부르게 먹고, 자, 본격적인 밤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자찌, 역시나 고부력입니다. 물론 주간찌만큼 고부력은 아닙니다. 주간찌가 15푼대였다면 전자찌는 한 12푼대 정도 되는 고부력의 찌로 할 거고, 밤에는 낮에 붙었던 피레미만큼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은데 그래도 고부력이 유리합니다. 자, 찌에 불을 밝히고 전자찌를 꽂아서 찌를 맞추고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의 노리는 수심층은 비슷하고요, 채비도 거의 비슷하고요. 찌만 바꿔서 낚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떡밥이 좀 바뀝니다. 떡밥이 낮에는 포테이토 단품으로 하는 호감 레시피를 했다면 밤에는 제가 요즘 가장 즐겨 사용하는
이제 오척경, 네, 오감 오리지널 2컵에 오감 척 1컵, 그리고 알파경 1컵, 요렇게 하는 오척경 컨셉으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추궁 낚시터에서 올해 제가 이 어떤 배합으로 24척 깊은 수심층에서 잡는 붕어를 많이 보여드렸죠. 네, 이 배합은 위에서 줄 건 주고 내릴 건 내리는데 또 내려가서 잠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낚시에 유리합니다. 낮에는 글루텐이 섞이면 피레미가 막 그 글루텐의 그 섬유질을 따라서 쫓아 내려오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쓰지 않는데, 밤에는 이런 글루텐을 섞어주는 낚시가 유리하고, 특히나 이렇게 좀 기다리는 낚시를 해야 될 때, 좀 붕어들이 예민할 때, 이럴 때 밤에 굉장히 좋습니다. 호사마 레시피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요. 호사마 레시피가 지금 이렇게 잡어가 많을 때는 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좀 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네, 요런 배합을, 쉽게 얘기하면 호사마 레시피에 이제 척, 네, 포테이토 소립 1컵을 섞는 그런 배합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밤낚시 21척 6m권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이 되니까 또 맞은편에도 조사님들이 좀 들어오시고, 네, 밤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오셨네요. 자, 밤이 되니까 조금 라이징이 살아납니다. 네, 밤에 떡붕어들이 살짝 좀 상류로 올라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저녁, 요즘에는 해가 7시만 돼도 해가 지기 때문에 어두워지는데, 자, 낚시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봤고요. 밤이지만 투척, 뭐 랜딩, 회수 정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아름답게 전자찌가 반짝거리면서 일어섰습니다. 자, 밤에 떡붕어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고, 그래서 바닥권, 역시나 바닥권을 노리는 낚시를 하고 있고요. 바닥에서 한 20에서 30 띄워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층이 가장 제가 노리는 그 대상어종, 떡붕어가 나오기 가장 적합한 수심층이라는 걸 제가 낮낚시를 통해 알았기 때문에 밤에도 역시나, 네. 자, 거의 지금 목적층에 밥이 딱 떨어질 때 건드림이 나오죠. 네, 지금도 건드림. 자, 저런 건드림이 나와줘야 붕어가 나옵니다. 네. 꾸준히 밥질을 해서 저런 건드림을 만들어내고, 자, 그랬을 때 저렇게 달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글루텐을 섞어주는 것이 밤낚시엔 더 유리하겠죠. 네. 지금 붕어는 따라 내려와서 먹이 주변에 있습니다. 와, 히트. 한목 탁 떨어지는 입질. 히트입니다. 자, 오우, 묵직합니다. 네, 쉽게 안 올라오죠. 자, 그 말은 토종이 아니란 얘기죠. 자, 이번에 나오는 붕어가 제 맹동 저수지 역사상 가장 큰 붕어입니다. 자, 제가 빨리 뜰채를 대지를 못하는 이유가, 붕어가 목줄도 별로 안 긴데. 목줄도 별로 안 긴데 그 물 위로 뜨질 않아요. 네. 야야. 안돼 안돼. 자, 그래서 막 양 옆으로 막 달리고 막 난립니다.
그래서 잠깐 봤더니 겁나 큰 거예요.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씨. 맹동에 이런 애들이 있다고? 우와. 소양호 추곡에서나 보던 붕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씨, 소양호 떡이 여기 와 있냐? 우와. 뜰채 지름이 35인데 훌쩍 넘어가죠. 사진을 찍기도 힘듭니다. 어휴. 제가 추곡에서 잡던 붕어가 여기 왔네요. 네. 맹동에 이런 애들이 있다고? 저를 따라왔나 봅니다. 소양호에서. 자, 오죽하면 제가 자로 재봅니다. 대충 쟀는데도 43인데? 43이 나옵니다. 43. 와. 제가 목줄 길이를 짧은 걸 40을 줬는데 야, 맹동에 이런 붕어가 있다고? 소양호 추곡 붕어가 여기 와 있냐? 자,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맹동지 오래 다녔거든요. 네, 그리고 붕어를 적지 않이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사자 없는 붕어 단 한 번도 못 잡아봤고, 제 맹동지 조행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아, 왜 사자는 없냐? 네, 주종이 35, 37이야 이러고 막 낚시를 했는데, 제가 2년 만에 왔는데 수심층도 깊은 수심에서, 그리고 나오는 붕어가 사이즈가 길이만 긴 게 아니라 어깨도 높고 체구도 크고, 그래서 이게 무슨 그 마치 소양호 댐 낚시에서 깊은 수심에서 잡는 그런 붕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의 어떤 그간의 경험과 데이터베이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게 된 거죠. 아,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변화라는 게 이렇습니다. 뭐 붕어가, 그런 붕어가 아예 없었지는 않았겠죠. 있었는데 이제 잘 안 나왔겠지만, 지금 어쨌든 붕어들이 몸집이 굉장히 커졌고 먹는 수심층도 깊어졌고, 짜릿합니다. 자, 떡붕어는 연타로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어가 봅니다. 지금도 살짝 잠겼는데, 네, 제가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되돌림 올라오도록 기다리고 있고요. 전자찌가 밝으니까 잘 보이죠. 네. 자, 되돌림이 살짝 올라오고 있고, 역시나 바닥에서 한 20, 30 정도 떠 있는 상태고요. 이 층이 가장 떡붕어를 만나기 확률이 높은 층이었습니다. 네. 와, 히트. 이게 바로 맹동지 입질이죠. 댐낚시처럼 한몫 그냥 딱 떨어져주는 입질. 자, 또 쉽게 안 올라옵니다. 묵직합니다. 역시 떡붕어는 연타. 자, 이 맹동지, 뭐 소양호, 뭐 이런 어떤 댐이나 계곡지의 떡붕어들은 깊은 수심층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또 깊은 수심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만큼 타 저수지보다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맹동지가 중층 3m권, 2.5m권에서 붕어가 나올 때는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번 걸면
일단 치고 달리는 게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깊은 수심에서 먹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걸었을 때 치고 달리는 것보다는 묵직하게 아래쪽으로 꾹꾹 누르는 그 힘, 마치 그 소양호 깊은 수심에서 붕어를 잡는 그런 힘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맹동지가 댐처럼 바뀌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물론 피레미 군단이 더 많아져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번에도 뭐 좋습니다. 한 35, 6 되는 붕어. 어쨌든 낮에 밤에 대상어종을 만날 수 있는 게 참 다행입니다. 비가 오고 나서 상황이 되게 안 좋아졌는데도 대상어종을 지금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정말 다행이고요. 오늘 밤낚시의 관건은 전자찌 입질인데 입질이 뭐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환상적입니다. 네. 제가 목적한 층에만 내려가면 저런 건드림이 계속 나옵니다. 그 말은 붕어가 집어가 됐다는 얘기고요. 저런 건드림이 나오는 층을 찾았으면 계속 꾸준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토종붕어든 떡붕어든 어쨌든 붕어가 집어가 되고 나온다는 거니까 역시나 달고 기다려주죠. 떡밥 배합의 중요성 이런 곳에서 나옵니다. 싹. 히트. 요런 입질 환상적이죠. 자, 근데 어떻게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다. 빨리 올라옵니다. 뭐 뻔하죠. 뭐. 어떻게 떡붕어 딱 2마리 나오고 나면 이렇게 토종으로 바뀌는지. 그러니까 떡붕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낱마리로 활동하고 먹이 활동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떡인데? 아니 토종이네. 오. 원래 맹동지가 35 전후의 떡붕어들 37, 38 이런 것들이 마리수로 나오는 곳인데 어제까지 엊그저께까지 마리수로 나왔는데 이제 비가 오고 나서 조금 상황이 바뀌고 지금 낮부터 덩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맹동지를 10수년간 다니면서 이렇게 큰 붕어 잡아본 게 지금 올해가 처음입니다. 43. 지금 전반적으로 개체수가 많이 안 들어왔는데 큰 것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엄청 예민하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떡붕어가 그 바닥권 층에서 이제 낱마리로 들어와 있는데 먹이 주변에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먹이를 강하게 먹지를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떡붕어의 입질을 기다리고 있지만 생각보다 명확하게 떡붕어 입질이 들어가 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치. 왔어. 뭐야 이거? 떡이다. 아닌가? 자, 계속 간을 보다가 또 도전. 한 놈이 나왔는데 처음에 힘을 쓰길래 떡인 줄 알았는데 또 토종이 나옵니다. 아니 뭐 토종이라도 이렇게 손맛을 보여주니까 좋긴 한데 이제 토종이야?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이 정도 씨알이 좀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토종붕어라도 사이즈가 좀 많이 크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더 재밌고 짜릿할 텐데 큰 씨알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한 2년 만에 찾은 맹동지에서 네, 이렇게 낮밤으로 큰 떡붕어들과 또 사이즈는 뭐 8치에서 9치밖에 되지 않지만 힘 좋은, 입질 좋은 토종붕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고 감사한 상황입니다. 자, 가을의 맹동지가 기대됩니다. 네, 날씨가 이제 기온이 떨어지고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면서 수온이 좀 떨어지면 붕어들이 더 깊은 수심에서 멋진 활동을 해줄 것 같은데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네, 그런 출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이렇게 찌 주변에서 줄을 치는 듯한 어떤 그런 움직임도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결론 내린 거는 밥은 바닥에서 20cm 떠 있는 곳에 있지만 떡붕어들은 그거보다 더 위층에서 줄만 건드리고 있고 네, 그렇다고 그 층에 맞춰서 띄우더라도 먹진 않고 네, 그래서 아래층에서는 이제 토종붕어가 입질을 해주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자, 히트. 와, 자, 힘을 당차게 써서 또 떡붕어인가 생각을 하고 뜰채를 댑니다. 뜰채를 댈 정도의 사이즈는 됩니다. 근데 토종이네요. 네, 그래도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맹동지 출조 하루 낚시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손맛을 봤습니다. 네. 가을에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이즈